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예, 신 교수님. 네,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말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지금 뭐, 이제 공천 얘기가 이제 매일같이 큰 이슈인데, 지금 네. 이제 수도권 이 공천 전략, 우리 국민의힘에, 이런 거 지금 현재 뭐, 여론 반응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총선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음, 공중전하고, 음, 어, 네, 잘 들려요. 공중전하고 백병전의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특히 그 원희룡 장관의 지금 움직임을 좀 이렇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공중전은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출마도 하지 않고 전담하고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예, 쌩쌩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야전에 나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상군 투입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잠시만요. 이게 예, share screen?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그 공중파나 이런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음. 게 정말 딱 좋은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예, 이거 아주 참 좋아요. 예, 네,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음,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막 감나라 배나라 막 하면서 예, 그 홍준표 시장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예? 예,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래서 지금 지층들이 그럴 시간에 예? 그 이런 뭐 여사 문제 관련해서 막 감나라 뱃나라 하지 말고 지역구 가서 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음, 이렇게 지역 활동하면서 이 중앙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지역을 다지면서 또 음, 이렇게 지금 이 투샷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윤영선 의원 같은 분들, 의원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이렇게 예, 거기서 어쨌든 오랫동안 세를 다지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과 예, 협력 체계를 구축해갖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일방적 낙하산 공천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네네. 내가 이렇게 스타 장관이고 내가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막 으스대면서 점령군처럼 굴면은 정말 표 떨어지는 거죠. 그거 자체로. 근데 이렇게 낮은 그렇죠. 모습으로 가니까 이 음, 원희룡 장관의 이 모습이 이재명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이재명은 예, 정말 자기 방탄에만 올인하고 지역민들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 그거 해가지고서는 쫓겨난 음, 마당에 또 음, 그 이재명은 지역에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뺏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희룡 이 장관 이분이 정치를 참 오래 하신 그 내공이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내실을 다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예, 총선은 어쨌든 지역 선거기 때문에 지역 조직 음,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애쓰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되게 예, 좀 든든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이런 면에서 또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다.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저는 또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공중전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예, 배현진 사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민주당하고 대비되는 거를 확실히 또 프레임을 그었어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예, 했냐면, 음, 민주당, 배현진 의원 태도에서 교훈 얻길. 예,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무슨 뭐 헬기 특혜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예, 음모론 같은 거 퍼뜨리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저쪽에서 무슨 배현진 의원 그 피습된 거를 무슨 경찰 탓을 하면서 경찰이 음, 이재명 그거를 제대로 피습을 제대로 엄정하게 그 피의자의 신분 밝히거나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고 또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그 점을 또 날카롭게 또 꼬집어서 지금 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지층한테 주면서 그게 되게 음, 엄청난 정치 효능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 공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뭐 좀 발표가 나왔잖아요. 뭐 하태경 씨도 이렇게 옮긴다고 했고 뭐 윤희숙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하세요? 글쎄,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식의 자객 공천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그걸 이제 킬러 공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은 이제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범할 때부터 나는 이제 운동권들 싹 네, 개딸 전체주의하고 86 운동권도 정리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는 일종의 그건 대국민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국민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뭐 강령 임명하고 이저 정부 임명할 때 항상 앞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실력, 엘리트주의가 그렇죠, 옛날처럼 예, 뭐 학벌 좋고 무슨 스펙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벌 안 좋고 스펙 안 좋아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실력 제일주의인데 그 제일주의라는 것이 옛날처럼 과시하고 흠잡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보면 안보, 그렇죠? 민생은 민생, 이 사회 복지 문제는 복지 문제, 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당에 기여를 해서 국가 발전에 음, 기여할 수 있는 요게 네, 이제 실력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실용적 실력주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객, 그래서 이제 86 세력들을 제거버린다. 왜냐? 이미 이제 썩어 빠졌잖아요. 완전히 운동권이 지금은 이제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화 이런 분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민주화되어 있나 우리 신 교수님 뭐 싱가포르도 살고 미국도 살고 스페인 살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이미 완성이 다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생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일선에 포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대비가 분명히 되잖아요. 스펙 대 스펙의 대비가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한테 네네. 필요한 실력 그리고 정치적인 자산이 뭐냐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저기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수도권 공천 전략 또는 이 자객 킬러의 공천 전략 이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신 교수님은 어떻게 언론에, 생각하세요? 네, 언론에 이게 헤드라인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언론 플레이로 공중전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딱 그냥 네,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에 선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경제 전문, 누가 더 경제를 더 잘 살릴 것 같으니까. 예? 네, 그게 굉장히 좀 와닿는 거고, 어쨌든 윤희숙 씨 같은 경우는 뭐 조중동이나 기성 언론에 좀 친화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고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음, 그러면서 자기 공천으로 만든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음, 주도권을 잡고서는 이렇게 딱딱 그 포석을 놓는다 이런 느낌을 네, 줘서 뭐 음, 저는 그 중성동 을인가? 거기도 지금 보니까 뭐 이영 씨랑 하태경? 이해운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좀 세 명이나 막 갔던데 그러니까 예,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성동을 네, 충주 막 성동을 전에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체제 무너진 게 사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옛날 그렇죠. 같은 느껴지는데 예, 뭐 한 1년 된 그때는 것 같아요. 그 불과 한 달 전에 조중동에서 나왔던 그게 뭡니까? 6군데 지난 총선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저 분위기 안 좋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죠. 근데 지금 막 이 성동 같은데 성동을 지금 현역도 없는데 막 지금 중량급의 어쨌든 왠지 예, 장관에다가 예, 장관 출신에다가 이해운 씨도 강남에서 저기 뭐야 재선 의원이었나요? 뭐 아무튼 삼선. 예, 삼선 의원급이 지금 두 명이나 붙었다는 거는 완전 이건 붐업이죠. 완전 지금 격세지감이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분위기 반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냈다. 그거 자체로 되게 진짜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를 우리 진영에서 잘 이용하는 거기도 한데 언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이간질 프레임이에요. 계속. 예. 계속 뭐 친윤 공천을 뭐 너의 다음의 킬러 문항은 이제 친윤 공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지역구에 또 그 용산 출신들 나간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별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 용산에 내려온 제가 쭉 보니까 용산 라인업을 보니까 용산에서 이제 젊은 행정관급들이 나가는 곳은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험지 일단 수도권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친윤 공천이니 뭐 사천이니 이런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수도권이 아니 6군데 빼고는 다 험지라고 했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젊은 행정관들이 지금 뭐 이제 수도권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되게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뭐 이원모 씨하고 뭐 그래봤자 이원모 씨 주진우 뭐 두세 명이 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석동현, 그리고 석동현 씨는 이제 뭐 저기 송파 나간다고 어쩌고 송파갑. 하셨으니까 네. 그분도 검사신가요? 근데 뭐 아, 약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저 동부지검장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그쪽 라인이라고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좀 정치 신인? 네, 정치 신인급은 그분은 정치 그렇지. 신인급은 아니잖아요. 예, 제 정치, 말은 뭐, 배지는 한 번도 안 달아서 신인인데, 이제 윤 대통령하고 서울부대 동기니까, 예, 연령이 이제 그리고 예, 63년생, 연륜이 더 있으신 분이고 자기 그거 뭐 60년생이니까. 어쨌든 민주평화 통일 그쪽 거기도 예, 하셨고 그러니까 평동 예. 사무처장 했죠. 그분은 사무처장이고. 어쨌든 좀 급은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렇지. 그다음에 근데 음. 이제 비서관급 그 이원모나 뭐 주진우 그런 사람들은 젊은 약간 사람들이지. 예, 젊은 사람들이고 뭐 저기 검사 출신이고 어쨌든 윤석열의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뭐 현역 의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윤핵관 이런 프레임에서 많이 뭐 이미지가 소모되신 분들도 아니라서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약간 박민식 그분도 좀 이미지가 좋으시잖아요. 대중적으로 젊고 엘리트 느낌? 그렇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은 노출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이미지가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PK나 뭐 그쪽 가서 뭐 경선이든 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략 공천을 받든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경쟁력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에 따라서 어떤 그 시스템에 따라서 뭐 전략 공천으로 하든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큰 분란의 요지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저번에 수도권에서 많이 망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정치적 공간들이 더 있고, 또 이제 2년 후에는 지선이 또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들이 문제인데, 이제 그분들도 뭐 개혁신당을 갈 만큼 그렇게 뭐 몰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지선도 있고,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지선 아닙니까? 또 바로 총선 끝나면 대선 모드로 갈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유리한 좀 이렇게 구도를 시간이 갈수록 가고 있지 않나,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나. 그리고 일단은 한동훈이라는 그 비대위 체제가 지금 되게 국민적인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큰 동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간질 프레임에서 많이 조금 이간질 프레임 자체가 많이 먹히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또 호사가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님도.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치러서 총선에 이겨도 윤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 아니, 거기서는 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 예. 네임덕의 성격은 예, 달라지겠지.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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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게,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레임덕이 될 거라고 하면은 이게 총선에 이기면 당이 완전히 한동훈 중심으로 가니까 레임덕이 올 거다 그런 거잖아요. 한 친한파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그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 때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임시 관리를 맡고 있는 거지 자기의 계파를 지금 생성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역으로 돌려보면 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쪽의 정부에서 알박했던 사람들 다 지금 이제 서서히 나가는 중인데 지금 뭐 대통령이 관할하는 그런 인사권이 얼마나 많은데 3년이나 남은 음. 대통령이 레임덕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승부수를 걸은 건데 그게 타이밍상 또 대통령한테 저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4년 차나 뭐 이랬으면은 말기였으면 오히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빨리 매를 맞고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더 그립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의 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원희룡 장관도 지금 험지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음. 원희룡 장관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예, 다 발굴한 스타 장관들이 공을 하나씩 다센 거잖아요. 예, 장군들이 예, 나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이게 만약에 총선에 이긴다고 했을 때 그 크레딧을 다 한동훈이 독점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의 음, 그 기반이 윤석열 정권이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또 정치적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예, 대통령의 서포트 자체가 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자산에. 그래서 약간 음, 박근혜 이명박 때가 재현되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정치 뭐 전 대표님도 뭐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성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자꾸 뭐 한이 잘 되면은 유는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그 비호감도는 조금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 지지하지 않는다는 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지지층은 되게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음, 확실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편, 자기 지지자들을 되게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 그러면은 가장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여권 내에서 자꾸 예, 대통령 지지율 낮다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TK에서의 그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막 수세에 몰릴 정도의 그런 뭐 레임덕이 오거나 그런 거는 택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좀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신유선 같이 이제 뭐 40대 뭐 초반, 중반 이런 이제 젊은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네. 미래 권력이 나오면 미래 권력한테 미래 권력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도 요 나무를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그거야 뭐 이 변수가 워낙 많죠. 왜 그러냐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네임덕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윤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3년 단위다 남았는데, 그렇죠. 예, 네. 어쨌든 현재 권력이 한 1년도 안 남았다. 이러면은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아예 3년이나 남았고, 그립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도 더 중요한 있으시고. 것은 음. 이게 이제 네임덕이 오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 바탕 이게 세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바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바탕에서 올라간 건데 그렇죠. 네. 여기서 네임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일 일단은 중요한 좀 건 승리를 사실 하고 나면은 그거 자체도 저는 지지층들이나 중도층들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그렇게 한다면, 승리를 네, 통해서 네, 하나 이제 하나로 되는 거 이 네. 통합의 기운을 이제 가지고 오도록 윤 대통령도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도 서로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지 그걸 이제 분파주의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고 이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은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음, 다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고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참고 그런 막 이간질이나 흔들림에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서로 신뢰로 잘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받게 돼 있죠.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언론들 그 이제 뭐 이간질 아주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각에서 말이죠. 신동이나 진영에 이런 이제 언론인들, 왜냐하면 이 언론인들은 전적 인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왜 자기 저 뭐죠? 그 그냥 뭐 쉬운 지역에 나갔느냐, 수도권 지역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욱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본인이 뭔가 보수의 손석희 레벨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음, 옛날에 뭐 그런 거 자기만의 그런 브랜딩 하려고 되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뭐 앵커의 시선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팬도 있지만 또 보수층 내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이제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이분이 예전부터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그 공천 예,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고향 상주인가 거기로 나가고 싶어 예, 해가지고 뭐 그랬다 뭐 그런 게 잘 얘기가 잘 이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안 했었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뭐
그런 그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나가서 이렇게 붐업을 해줘야지. 음, 공천만 되면은 따놓은 당상인 그런 데 나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되게 정치 오래 한 뭐 친윤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수도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인지도 있으신 분들을 그런 쪽에 나가서 하는 게 당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음, 뭐, 그 자기 고향이라고 그렇게 뭐, TK 이런 데 나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정치 그 야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그래, 그러고서 지금 이제 지금 막 지금 이제 속보로 막 뜨고 있는데요. 우리 신 교수님이 뭐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MBC의 그 신장시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좌파. 네네. 네, 신장시기가 이제 2월 8일부로 이제 하차인데요. 아, 그래요? 네, MBC 라디오 이제 뉴스 하이킥 이제 하차한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지가 뭐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불공정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요래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방송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10일이라고 25일 날 이게 뉴스 하이킥에서 너무나 야권 편향적인 패널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게 네. 이제 불공정,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관계자 징계라고 하는 좀 중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는 주의나 경고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의 이제 제재 조치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2월 1일 날 또 이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또 세 건의 이 제재 관련 사항들이 전부 다 또 이미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네네. 자, 그래서 이 편향성이 너무나 이제 강하니까 이거 눈 뜨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장식은 이제 과거 완전히 좌파 이 정치권에서 있었죠. 제가 민노당하고 진보신당 이 총선 출마했고 또 진보신당에서 대변인도 지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2월 8일부터 방송을 안 한다. 2월 8일이면 이제 구정 때가 되네요. 구정 바로 전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신장시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MBC 방송이 조금 낮을 수 있으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게 선거를 그러니까 앞둔 MBC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향을 문제가, 하면 예. 지금 보니까 KBS도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메인 뉴스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 라디오 같은 거는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조들이 무슨 나 맡고 있어가지고 그 국장급들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맞아요. 실무진들. 그리고 이제 예, M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BC는 뭐 사장도 못 바꾸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이제 MBC나 또 방문진 이사장 잘렸다가 가처분 신청해갖고 그게 그 그러니까요. 아웃되는 바람에 또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MBC 같은 경우는 정말 구제불능인 게 거기는 암덩어리가 다 퍼져가지고 전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 MBC는 재승인 허가를 일단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그 부서별로 다 조각을 내가지고, 예, 다 민영화 시켜야 될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는 정말 라디오, 예능, 그 다음에 뉴스 다 쪼개가지고, 최대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옛날부터 주장이었는데, 그게 약간 시대적인 그 흐름에도 맞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음, 공영방송 수신료 다 폐지되고,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미디어 환경이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이 생존하는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가 막 유튜브의 하나의 뭐 유튜브 채널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쪼개가지고 컨텐츠로 먹고 살라고 시장에서 승부하라고 다 이제 국가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웬만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권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체제 개선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너무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이제 외과적인 것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게 MBC는 그런 것 같아요. KBS는 어느 정도 내과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네, 거기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 저하고 그런 생각이 주장을 가지고 같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시간이 되시면 내가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예.